연방이민서비스국장에 초강경 인사가 지명됐습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와 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을 곧 발동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친 가운데 LA 지역엔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 보유국으로 불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도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휴전안에 찬성은 하지만 조건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이민서비스 국장에 초강경 인사인 조셉 에드로 전 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와 워크퍼밋 그리고 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발급 건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에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리를 지낸 조셉 에드로우 지명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구상인 프로젝트 2025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전략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법무부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이민 규제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드로우 지명자가 취임하면 페티션 청원이 필요한 취업비자와 각종 워크퍼밋 카드, 영주권까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보충 서류 요구가 급증하고 기각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거의 모두 지문을 채취하고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민 신청서를 사기 방지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허위 증명서나 위장 결혼 등도 까다롭게 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심사가 엄격해지면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영주권 발급 숫자도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영주권 발급 숫자는 매년 줄어든 바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를 대기 중인 한인은 2023년 말 현재 9,500여 명입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곧 발동할 계획입니다. 1798년 제정된 이 법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구금이나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TDA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 해당 법안 발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외국 정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법이 발동된 사례는 지난 1812년으로 당시 전쟁으로 일본인과 독일인 등 3만여 명이 구금된 바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숙소가 있는 트럼프 타워 건물 안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주 팔레스타인 운동가 마흐무드 칼릴이 이민국에 체포된 데 항의하기 위한 기습 시위입니다. 시위대 중 상당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경찰은 9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Group came in two groups in regular civilian attire with their protest gear underneath. Some came in the front, some came in the side.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해온 칼릴은 미국 영주권자인데 지난주 이민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칼릴이 하마스 편을 들고 반유대주의 주장을 했다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f you told us that's what you intended to do when you came to America, we would have never let you in. And if you do it once you get in, we're going to revoke it and kick you out.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법을 어긴 영주권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basically admitted that they're punishing him for his views that are contrary to the government's views. 이 사건이 영주권자의 지위와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번지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자동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급법원의 판결을 제한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발표되자마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여러 판사들이 위헌이라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출생시민권 원칙 때문에 출생시민권 폐지는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LA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차량.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운전자를 긴급 구조합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한 대형 나무는 뿌리째 뽑혀 도로를 덮쳤고 주택까지 무너뜨렸습니다. A bomb that went off. Th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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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The house kept shaking. Like it was crazy. I thought I was into the world.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에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 새벽 3시쯤 LA 카운티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최대 시속 85마일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지역은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히고 주택과 차량 수십여 대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토네이도뿐만 아니라 겨울 폭풍이 몰아친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는 도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며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팰리세이드 등 산불 피해 지역과 일부 산악 지역에는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대피 경고와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Went up to here. The stove and the refrigerator are somewhere else because we had to clean those out.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최대 60cm, 24인치의 폭설이 예상되면서 일부 학교에 휴교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이번 주말 미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중서부와 남부 지역 주민 수백만 명에게 폭풍과 토네이도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4단계 위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는 1년 중 단 11일에서 12일 정도만 발효될 정도로 이례적인 것으로 강한 토네이도나 광범위한 강풍 피해가 예상될 때만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풍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주리주 세인루이스와 켄터키주 퍼듀가 등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한 대우는 내일 엘라바마와 조지아 등 남부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일요일에는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 등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지난 1월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집터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진로에 등록된 집터 매물은 10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64건, 알타데나에서는 34건이 나왔으며 알타데나 지역 집터의 평균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시장 가격보다 적은 보상금과 주택 신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주로 고령층이 집터를 매각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집터를 선점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전소된 주택은 12,0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리토스 지역에서 6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한인 남매가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올해 54살 존 문과 58살 신디 김을 60대 피해자 쿠아우테모 가르시아의 차량을 탈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가르시아가 산책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순간 접근해 차량을 빼앗으려 했으며 가르시아가 열쇠를 건네지 않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들은 SNS에 올라온 한 영상 속 모습이 수배 전단과 일치한다는 시민의 제보로 지난 9일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매우 잔인한 폭력 행위라며 문 씨와 김 씨에 대해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휴스턴의 한 대형 사무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5시 25분쯤 벨레어길과 샘 휴스턴 파크웨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계단 근처 전기 패널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60여 가구의 전력이 차단됐으며 소방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40회 LA 마라톤이 오는 일요일 개최됩니다. 올해 마라톤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그리고 베벌리힐스를 거쳐 센츄리시티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요 도로가 폐쇄될 예정이며 운전하는 분들은 마라톤 경로를 피해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결승선이 있는 센츄리시티 일대에는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으로 선정됐던 USC 대학교의 올가을 등록금이 7만 3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US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5-26학년도의 등록금이 7만 3,26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등록금인 6만 9,904달러보다 약 4.8% 인상된 액수입니다. USC는 대학 캠퍼스나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학 측은 또 학부생 3명 중 2명 이상이 보조금이나 장학금 또는 대출 등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최 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탄핵안이 발의돼 사흘 만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등 4가지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 헌재는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위원장 감사는 다수의 제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기각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과 국회 회의록 열람 거부,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 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3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을 종결한 지 29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남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한 건 특혜가 아니고 법률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평광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에게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이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수사지휘부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특혜 부실 수사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세 사건 모두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건 경호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사에 뒤늦게 참여한 검사가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고 다음 날 틀린 부분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 발언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시세 조종 행위가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추가 수사에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합당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재판부가 의문을 표한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검장은 명태균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 보유국으로 불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 자신의 집권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 덕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우선 집권 1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Okay? 국제사회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대북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식 때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또 1기 때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I wasn't elected, if Hillary got in,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We went to Singapore, we met. We went to Vietnam, we met. 이어 북미 정상회담 덕분에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meeting caused the Olympics, which was in South Korea, to become a tremendous success.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Olympics.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림픽은 2018년 2월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같은 해 6월에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워싱턴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해 미국의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선 유럽연합에 재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통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달리 상호 관세는 국가와 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채점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또 고칠 거는 빨리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관세는 협상에 최소 한두 달 걸릴 것 같다며 다음 달 2일부터 집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이점들을 또 미국 측하고 또 논의하면서 호혜적인 조치를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업계 의견으로 무역대표부 입장은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 미국과 유럽연합, EU 간 대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프랑스 등 모든 EU 국가의 와인과 샴페인 등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미국과 EU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확전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30일 휴전 제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적대 행위를 멈추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멈추는 건 장기적 평화와 분쟁의 근본 원인 제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다룰지, 휴전협정 위반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등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Это все вопросы, требующие своего кропотлив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я с обеих сторон. Поэтому сама по себе идея правильная. 현재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상의 상황을 고려해 분쟁 종식을 위한 다음 조치를 협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휴전을 타결하기까지 시간을 끌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완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Are getting good signals outside of Russia as to where we are with Russia, and hopefully they'll do the right. 이어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위트코프 특사가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신도 푸틴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조지아주 수완이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상가들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에 한인타운이 포함됐습니다. LA 통계 전문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지난 1월과 2월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총 13,292건으로 L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된 지역은 31,263건이 적발된 다운타운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3년의 새로운 학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LAUSD는 2025년 8월 14일 개학하고 2026년 6월 10일 종업식을 갖게 되며 겨울방학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로 3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해켄색 버겐 카운티에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 12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2013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건립 과정과 여성 인권 보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카고시에서 청소년들의 통금 시간을 앞당기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밤 8시쯤 다운타운 스트리터빌에서 청소년들 간의 충격전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통금 시간을 밤 10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내 위치한 상가들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귀넷경찰은 지난 10일 자정쯤 수완이 올드 피치트리 로드에 위치한 타이 음식점 현관문에 돌을 던지고 침입해 금전 등록기를 훔쳐간 절도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아시마켓 인근에 있는 세븐리프에서도 누군가 돌을 던져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